하나 갖고서 이렇게 발효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저쪽에 찍어 먹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어쨌든 뭐 제가 94년도에 간경화로 1년뿐이 못 산다고 내는 나의 몸을 음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덤으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제 나이가 내년 70인데 사람이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죽으면 내 영단에 내 제사상에 물 한 그릇만 떠나라. 내가 수많은 요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음식을 해줬지만 그거는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생명을 배려하고 공덕을 지으면서 내 몸에 독을 빼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친 것이지 욕심내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섭섭하면 양쪽에 꽃 하나씩만 꽂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마늘도 몸이 아플 때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이 두 가지로 오는데 열이 많아서 올라가서 터지는, 뇌가 터지는 중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네 개에서는 중풍이 있어요. 뭐 다른 밑으로 올라간다니까 오십견 아시죠? 오십견은 찬바람이 여기 몸 안에서 차이면 그것이 굳어서 오십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50살에 와서 오십견인데 요즘에는 20대, 30대도 와. 에어컨 바람은 너무 세갖고 찬데 많이 앉아있고 그렇게 냉한 에너지로 생기는 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파마늘을 쓰게 했어요. 수행자라도 먹어라. 대신 냄새가 나니까 밖에서 먹고 저려올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요. 술도 한 방울의 술도 수행자한테 권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술을 먹어라.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경병 미친 개한테 물릴 때는 독이 빨리 퍼지니까 약초를 술을 담가놨다가 그걸 먹어서 빨리 몸속에 독을 해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웅담 먹을 때 어디다 먹죠? 술에다 먹습니다. 왜? 웅담은 강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술도 먹고요. 술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정전에. 어느 때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어느 때 섞는지 나와요. 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우울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울증이 술이 약이야.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간을 치료해주는 술이 있어요. 그 술은 내가 아무나 못 가르쳐줘. 그 술 믿고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마신다고 해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그 보사님들이 공개 못하게 술 믿고 안 된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가공식품은 안 됩니다. 왜? 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뺀 음식의 정적인 음식의 대표적인 이름이 차입니다. 선다 이면. 제가 딴 거는 음식을 안 갖고 차만 갖고 나왔어요. 아시는 유기농 100% 유기농 농사 짓는 말차 우리나라 100% 아주 좋은 농차만 사람들한테 해주겠다. 왜? 수행에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음식은 약이다. 사분류의 약건도에 보면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약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약을 어떻게 먹으냐. 여기 지금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식은 뭐냐면요. 일상적인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제가 계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절의 음식을 갖고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을 것이냐.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이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아침에는 맑은 죽을 먹어라. 똑같은 죽이라도 흰죽 위주로 먹습니다. 낮에는 한 냄비에 잣을 한 컵 넣었으면 아침에는 반만 넣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음식을 거하게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왜? 위장에서 얘를 소화시키느냐고 다른 장기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많이 먹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식중에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
많이 먹으니까 뇌 활동을 안 하고 위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아침에는 맑은 죽을 통해서 뇌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라. 절에는요, 아침을 안 먹으면요, 집에 가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 또 아침을 안 먹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꼭 먹게 돼 있어요. 이쪽 지역에, 부산 쪽에 사는 이제 젊은 부부인데요.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요리를 배우면서 자기 몸이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날은 남편이 공항에 저를 데리러 와서 꼭 스님한테 공양 대접도 하고 인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부인이 너무 아프니까 아침도 잘 안 챙겨줬는데 스님한테 강의를 받고 나서는 아프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을 꼭 챙겨준대. 그래서 왜 챙겨주냐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을 꼭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을 챙겨준다 그런다는 거예요. 딸내미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밖에 가서 튀김도 안 먹어. 햄, 소시지도 안 먹어. 김치 위주로 먹는 거야, 아기가.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제 어디 유명한 휴게소의 사장님이세요. 그분이 홍콩에서 금융업계에 있었대요. 금융업계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공을 하나 더 하면은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억에다가 공을 하나 치면 뭐가 돼요? 10억이잖아. 근데 조금 보낸 건 더 보내면 되는데 많이 보낸 건 되돌아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위에 꼭대기에 회장님이 오라는 거야. 아, 근데 나 죽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잘렸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아침 먹고 오나? 안 먹는다고. 아침을 꼭 먹고 오게나. 딱 그 두 마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잘리고 아침 먹고 오라고 자기한테 숙제를 내주니까 얼마나 아침을 열심히 먹었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숫자를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왜 아침을 먹고 오라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걸 듣고 부인이 부처님께서 아침에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라 꼭 아침을 먹으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게 바로 그거였구나.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공무원 연수원에 강의를 다녔어요.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 연수원에 강사를 가서 짜요. 제가 이제 가서 그랬죠. 강사를 제일 조금 준데도 내가 와서 강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좀 균등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을 꼭 먹었으면 좋겠다. 아침 먹는 운동하고, 그러면 쌀 소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밤늦게 먹는 음식을 못 먹게 강권을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 강권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강권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을 내줬어요. 공영방송에서 뭐라고 내줬냐. 우리 집 냉장고는 밤 10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아침을 먹고 오는 아이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하고 공부 차이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학교는 아침에 아이들을 먹을 걸 준 거예요. 그 학교가 아침을 먹지 않는 학교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줘라. 자,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건 초월했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9시에서 11시가 사신데, 우리 임금님한테는 수라라 그러고, 어른들 진주라 그러고, 스님들한테는 공양이라 그러고, 부처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사시 맞이 공양이고. 9시에서 11시가 사신데 그 시간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하루에 한 끼니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알맞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위장에서 다 흡수를 시켜야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할 거에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오후에는 과일, 섬유질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도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래서 아침에 먹은 음식과 점심에 먹은 음식물이 저녁에 먹는 과일 섬유질을 위해서 다 배설이 되도록 그런 식단을 짜주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그럼 아침에 4시간, 점심 때 4시간, 보안 몇 시간? 8시간. 그럼 국가에서 정한 노동비에 딱 맞는 우리 몸의 위장의 노동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어요. 아침에는 신선이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고, 저녁에는 누가 먹느냐? 짐승이 먹는다. 밤에는 누가 먹어요? 귀신이 먹어. 그래서 밤에 제사 지내는데, 불교는 낮에 제사, 밤에 제사 안 지냅니다. 귀신은요, 나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나쁜 에너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50대에서 40대의 노련사가 왜 하느냐? 저녁에 비즈니스라면 술 먹어야 되잖아. 술 먹으면 또 술을 편안하게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장이 좋은 사람은 이걸 다 흡수하는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흡수를 못하니까 위장에서 얘를 소화를 하고 다른 장기가 활동을 못하니까 생체 리듬이 깨져서 노련사가 온다.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열이면요, 낮에 5를 먹고 아침에 3 먹고 저녁에 1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럼 아침 점심에 5를 먹고 저녁에 5를 먹으면 되는데, 아침에 3 먹고 점심 때 5를 먹고 저녁에 5를 먹으면 넘쳤죠. 그럼 그 다음날 음식을 줄여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낮에는 음식을 먹고 다 흡수가 돼요. 근데 저녁에는 반분이 흡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그 쓰레기를 인슐린을 써서 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요즘에 부모는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야, 비만도 아니야. 근데 어린이들이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왜? 저녁에 너무나 과하게 먹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제발 밤에 텔레비에서 기름에 튀긴 이런 선전 좀 하지 마라. 텔레비에서 하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는 밤에 10시 되면 뚫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녁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밤 10시 이전에 간단하게 먹어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시간대에 무조건 조금씩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꼭 밤에 뭘 먹게 되잖아요. 스님들은 아침에 3 드시고 낮에 밥 드시고 오후에는 거의 5분씩 하시고, 해지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은 언제 먹는 거냐?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는 거. 그게 우리의 몸의 리듬이에요. 몸의 리듬.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습관. 뭘 어떻게 먹을 거냐면,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똑같은 미역물 끓이더라도요, 아침에는 그냥 간장에다 끓이면 돼요. 낮에는 기름에 볶아도 돼. 저녁에는 어떻게 되냐? 간장하고 기름에 묻혀놨다 끓이는 겁니다. 옛날에 막 어디 가면, 요즘엔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편들이 여자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통 보고, 아, 일주일 갔다 오는구나, 열흘 갔다 오는 거 안다는 거, 공국 끓여놓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국 끓여놓고 가지 마라. 그거 계속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고. 요즘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무조건 사는 거 공국 끓여냐니까. 어떤 사람이 쏘문대요. 그래서 그네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둘이서, 아, 요즘에는요, 공국 끓여놓고 갔더니 그거 드시 기운나서 갔다 오니까 소리를 더 지르신대요. 그래서 이제 몸 건강하시라고 생각해서 카레라이스 끓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치매도 걸리지 말라고. 옆에서 또 누가 쏘곤쏘곤 하길래, 그대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머리를 맞대고 막 자기네끼리 웃더니 둘이 똑같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금식기도 시킵니다. 근데 내가 공국보다는 금식기도가 낫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서 먹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아침에는 거의 기름기 없이 먹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씹는 것도 김치를 똑같이 썰잖아요. 그럼 낮에는 긴 김치를 이렇게 찢어서 먹고 크게 먹는데 아침에는 짧게 잘라요. 너무 간이 덜 난 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상식이라는 거는 하루에 3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시간의 약이라는 거, 시약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시간의 약이다, 때의 약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가 뭐라 그러죠? 때를 걸리지 마세요. 그죠? 때를 걸리지 말라고. 때의 약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과 간식은 뭐냐? 시분약. 시간과 시간의 중간에 뭐라 그러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알맞게 먹지만 중간에 간식하고 저녁은 본래 아침, 점심에 반만 먹는 거예요. 아침에 간식은 아침 먹는 것에 반만 먹고요. 점심 이후에 간식은 점심 양의 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진영수하고 종신약은 뭐냐면 이제 매일 먹어도 되는 음식, 우리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평생 먹어주라. 밀가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종신약은 뭐냐면 또 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용수하고 종신약은 똑같은 거의 하는데 이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집중적으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탁발을 시켰어요. 내가 몸이 아파. 예를 들어 이제 위장이 안 좋아. 그럼 탁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위장에 좋은 양배추라든가 이런 걸 먹게 해서 위가 다 났으면 다시 탁발을 시켜요. 탁발은요, 부처님 당시에는 7가식이라는 걸 시켰어요. 7집을 다녀라. 부자이든 가난한 집을 구별하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태국은 5가식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태국은 95%의 불교신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5%의 불교신자 아닌 사람을 위해서 불교국가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온 인근에서 다 불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좋으냐?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 걸어가야 돼. 운동하잖아, 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탁발을 한다는 것은 하심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탁발 받을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밥을 먹고 나서 또 걸어서 오니까 밥 먹기 전에 운동하고 밥 먹고 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부자이든 가난한 집이든 가리지 말고 7집을 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7집마다 음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게 하는 거예요. 편식하지 못하게. 체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 탁발을 못 나갈 때는 부처님이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카레라이스예요. 카레라이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약초를 갈아서 수프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게 카레라이스인데 인도는 꼭 거기다 뭘 넣냐면 녹두를 넣어서 끓여주는 녹두가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님 복장에 나온 거 보면 티베트 같은 데 가도 꼭 그 녹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은 우리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티베트나 뭐 이렇게 뭐 그 라오스 이런 데 가면요 제일 좋은 자리에 부처님, 그 다음 자리가 식당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식당은 밑에 지하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식당도 햇빛이 통해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고 반드시 발을 닦아야 되고 하기 전에 손 닦아야 되고 그릇은 닦아서 먼지 없이 물기 없이 닦아서 엎어놓지 덮어놔라. 물기가 있으면 균이 번식하고 또 먼지가 묻으면 안 된다. 손은 끝없이 물건을 만지면 균이 묻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할 때는 몇 번을 손을 닦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거나 맨발로 다니다 들어가서 음식하면 그 먼지가 음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무조건 실내 바꿔달라고 해서 실내 신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손 잘 닦잖아요. 부처님은 이걸 철저하게
네, 그렇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그 볼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뭘 덮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중 화장실 쓰지만요. 그 화장실 볼일 보시고 뚜껑 안 덮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 물 분사로 인해서 배설물에서 나온 균이 안방에서 거실 밖까지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장실은 볼일 보면 뚜껑을 넣고 물을 내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는 변기 뚜껑 고기까지 물을 다 해야 화장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이런 그 부처님 말씀을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죽입니다. 죽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죽에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고 뭐 등등에 있는데 감기에 걸려갖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죽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소식하라는 겁니다. 소식하라. 우리가 지금 뭐 칼로리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2200에서 2700칼로리, 여자들은 뭐 더 얕아갖고 뭐 2000에서 뭐 230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서양의 칼로리입니다. 스님들은 이 칼로리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선정사찰인데 영경사라는 절이 있어요. 고야산에. 거기는 맨 꼭대기에 법당이 있고 주방이 있고 양쪽으로 물이 쫙 흐르면 뭐 스님도 숙소, 도서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절에 사찰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회원들 좀 갔는데요. 그 절에는 칼로리가 1300에서 1500, 많을 때 17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약청에서 스님들 칼로리 너무 작습니다. 1000칼로리 이상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스님들이. 너네 식약청이 생긴 지는 100년뿐이 안 됐고, 우리는 1000년이 넘어도 그 칼로리 이상 먹지 않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우리는 그 칼로리 이상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콩나물이지만 어떻게 키웠느냐. 똑같은 시금치지만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아까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 시금치도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거나 빵빵히 주면 걔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걔 내가 먹으면 건강해? 안 건강해? 안 건강해져. 어떻게 농사를 짓 거냐. 땅을 더럽히고 공기를 더럽히고 피해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연의 생명을 아끼고 도와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갖고 오고 함께 공생공존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켜야 되는 부지런적인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원칙을 통해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작게 먹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정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더 붙이면요. 정육을 먹을 때는 절대 주식보다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육류가 하나면 두세 배 야채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열흘 10제일은 빼고 먹어라. 그러면 그날은 짐승이 행복해다. 내가 짐승을 위해서 한 달에 열흘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육식을 줄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는 육류를 항시 취하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변이식 정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몸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이제 우리가 왜 음식에 법을 담아야 되는지, 우리 스님들한테는 부처님 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건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내 밥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내 몸과 건강도 해줘야 되지만 공덕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오늘은 어떤 식습관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이 대구에 와서 또 이렇게 대구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저를 만나는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좋은 음식 문화를 해서 하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